거고 시장을 자유롭게 날 거야. 상승하며 춤추는 나는 알테오젠이야. 워우워우. 네, 알테오젠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일본의 4천억 기술 수출 계약에 주가는 훨훨, 향후 전망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가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가 차트를 살펴봤을 때 오늘 신고점이 나왔습니다. 무려 44만 4천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16.8%까지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윗골이 살짝 단 채 15%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상승률이 무려 343%를 기록하면서 정말 시장이 2024년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에너투도 뚫었다. 알테오젠 일본의 4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에너투라 하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 공동 개발한 ADC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초로 차세대 항암제 ADC의 SC 제형 개발을 계약했다라는 것이고요. 계약금은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과 허가, 판매 실적에 따라서 총 2억 8천만 달러의 수령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로써 미국의 머크사에 이어서 또 에너투까지 한국의 SC 제형 전환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점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띄워주시면 지금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주가가 비교되어 있는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주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한번 주가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알테오젠의 주가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보신다면 오늘 기준으로 알테오젠은 시총이 23조까지 올랐고요. 할로자임은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10조입니다. 작년 9월에는 알테오젠이 약 4조 원대였고 할로자임은 약 7조 원대로 정확히 분위기가 대반전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양사 모두 혈관 주사제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옆에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독점하고 있는 모델을 갖고 있어서 빅파마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물질 특허 만료 기간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040년이고요. 지금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테오젠이 확실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찍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은 매출이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라졌다라는 점을 본다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급 계약 이슈에 시장은 환호를 했지만 어제 자회사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주주분들 우선 오늘은 축하드리고요. 대응 전략까지 이 시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채팅창의 분위기를 읽어보니까 제가 알테오젠의 주주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번 신나게 불러봤고요. 오늘 장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 막판에 제가 초이스를 해온 알테오젠의 영향인지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 장 초반의 분위기를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말고는 저는 크게 볼 거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가급적이면 좀 안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제 뒷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나마 이제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LG엔솔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도해 나갈 만한 업종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제약바이오와 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발주자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요 정도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예, 자동차 요 정도가 이제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2단계 제약바이오가 넘어가면서 이제 중후장대 산업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일단 그 사이에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또 단행이 됐죠. 그래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느냐 이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기준금리를 따라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지금 시장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미국은 불기둥 쏘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평이한 상태로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변동성장을 끝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급락하고 9월 달에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계속 없었어요. 뭐 미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것 말고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이 지금 환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차손 때문에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IMF나 서프라임 모기지 때나 볼 수 있었던 이제 환율 1,400원대를 이번 최근에 또 한번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 증시 보시게 되면 미증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또 불기둥을 쏘아 올렸죠. 나스닥, S&P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세. 반도체도 AI 고점론이 불거지면서 좀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안 간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좋은 적도 없었는데 계속 횡보죠.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재명도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상법 개정을 또 한 번 더 딜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여야가 지금 서로 증권시장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많이 싸워서 증권시장을 더 좋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쭉 플로우를 따라갔을 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에 좀 포인트가 달라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내 증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제 초이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알테오젠이 오후장에 진짜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장은 오늘 좀 힘들었다라고 보셨지만 이 종목만큼은 다른 흐름이었어요. 네. 오늘 이 종목 주가 흐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그냥 뭐 당연한 상승 나왔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이제 올라봤자 뭐 20조 초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시총 평가를 받아야 된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올라서 뭐 70조대 얘기를 하지만 네. 원래 뭐 좀 낮았을 때 생각하면 60조 원대 뭐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익이 한 1조 원대 나오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이제 지금 계약된 것만 해도 영업이익 1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시총은 나와줘야 되는데
3분의 1 토막이에요. 네. 토막 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수준 자체, 몸값이 예, 몸값이. 시총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7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20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5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은 기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만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게 중간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30, 40%뭐 많이 빠지면 한 50%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한번 이제 털어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 좀 급락 좀 나왔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말아올리면서 2차 파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분위기면 이거 뭐 눌림도 안 나오고 그냥 이대로 쭉 그러니까요. 가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찌됐건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1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이 대장이었잖아요. 제가 3대장 알테오젠이랑 리가캠, 유한양에 보통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3대장으로 뭐 알테오젠, 리가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많이 얘기하는데 2단계 제약바이오가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 아직 오를 만한 이게 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슷한 시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한 2.5배 내지 3배를 가야 네. 되는데 100만 원도 더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3배는 가야 되는데 못해도 여기서 2배 가면 시총 한 20조에서 40조는 더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 하나에서만 20조에서 40조가 불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끝날까? 저는 금리 인하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잠깐 뭐 금리 인하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당선되면서 잠깐 흔들렸잖아요. 그게 제약바이오가 왜 흔들렸냐면 이게 트럼프 당선되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금리 인하 이거 생각보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오히려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연준이라는 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기조를 바꾸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집단이 아닙니다. 한번 기조를 하면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거고요. 다만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뭐 동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예측으로는 인상이란 단어는 뭐 향후 1, 2년 동안은 없을 것이다. 동결 내지 인하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우리나라도 뭐 그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많이 나니까 환차손 때문에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급락 떨어질 우려를 계속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불경기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불경기로 인해서 증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기도 했고 급락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우려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은 놓치면 정말 후회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유 뭐 과감하게까지는 오. 아니어도 소액이라도 담아야죠 이런 거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한 30-40% 내지 50% 빠지면 올 게 왔다. 이제부터 이제는 오. 소액이 아니라 조금 크게 들어가야 될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빠지는 게 마무리되고 이제 재반등이 시작되면은 뭐 그때 알테오젠은 너무 메리트 있을 것 같고 소액으로 담았는데 그냥 100만 원 간다. 네. 그럼 뭐 소액으로라도 어쨌든 2-3배 버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은 그런 관점으로도 좋고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조금 과감하게 담아볼 만한 종목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전에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초이스해드렸던 뭐 SK바이오팜 같은 거. 오늘 상담 많이 못하겠네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거 최근에 조정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괜찮고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올라가긴 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네. 유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이제 콜레라 백신 터지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게 유바이오로직스랑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쓸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제품. 그래서 유비콜이라고 있거든요. 그 제형도 이제 변경해서 해외로 수출하려면 유리 깨지잖아요. 플라스틱 제형으로 바꿨고 그래서 뭐 그 추가적으로 제형 효력도 더 좋은 거, 약효도 좋은 것도 이제 개발해가지고 수출하는데 최근에 올라가다가 눌림 나오더라고요. 뭐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거 눌림 나오면은 재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애초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건설기계랑 자동차. 현대차 많이 빠졌죠?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지금 나중에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3대장은 뭐 두산바켓,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재건이라고 뭐 대모, 히림 이런 테마주들도 보실 텐데 테마주들 보시기보다는 좀 더 이제 안정감 있게 우량주 위주로
전형적인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계약, 이 수출 공시가 떴을 때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급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 상담을 해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던 게 이 종목이 10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앞서 윤재 초이스에서 이야기를 네. 했을 때 어제 자회사 합병 공시에 대해서는 마냥 긍정적인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회사 합병할 때 이제 유증에서 합병하냐 뭐 아니냐 그런 그 말 그대로 주주들 고열을 짜내서 이제 합병하냐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잘 하던 걸로 합병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아닌데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수페타시스였나요? 네. 그 유증 얘기 나왔던 맞습니다. 게. 네, 그죠.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렇게 빠졌던 거지. 그러니까 유증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유증도 뭐 삼자 배정 유증이냐 그냥 유증이냐 그것도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시장에서 유증을 안 좋게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떨어진 것도 크다고 봐요. 근데 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공시낸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유증을 결국 이제 그냥 일반 뭐 유증으로 해버리게 되면 뭐 인수를 한다 그래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주들은. 요즘 뭐 주주들도 많이 똑똑해졌고요. 그래서 결국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은 앞으로 이제 벌어들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뭐 그런 식으로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지금 그 마일스톤 앞으로 이제 그리고 수령할 돈들 생각하면 영업이익 1조 이제 시간 문제지 결국 될 거란 말이에요. 계약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심지어 영업이익 1조가 뭘 기준으로였냐면 그 키트로다이스C 이거랑 지금까지 계약된 것만 가지고도 그런 건데 이 ADC 제형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제형 변경을 해버리게 되면 특허 연장이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특허 낸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파마들 돈 그냥 다발로 쌓아놓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부 다 지금 알테오젠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총이 지금 이게 뭐 20조가 귀여워 보이는 수준이죠. 이게 뭐 진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과거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혁명이 진행되고 그다음 공업혁명 그러면서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농업이 어떻게 보면 물론 대단한 산업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구시대적 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발전된 게 공업이고 네. 그 다음이 제조업인데 좀 발전된 게 반도체 제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은 마진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조도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 뭐 TSMC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진짜 마진이 많이 남는 거, R&D로 나가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미국의 애플 같은 기업들. 뭐 미국에서 애플이 만듭니까? 폭스콘에서 만들지? 미국이 안 만들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걸로 그 엄청난 마진율로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 그런 게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SK가 반도체로 그렇게 돈 벌었는데 다음 먹거리로 딱 찍은 게 뭐예요, 둘 다? 우리나라 반도체 패왕 두 기업이 제약바이오를 찝었잖아요. 그 여담이지만 제가 그래가지고 조금 멀긴 하지만 나중에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송도도 좋아 보인다. 지금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걸 다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동탄, 뭐 평택, 용인 이런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뛰어넘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반도체 패왕 기업들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알테오젠 20조 뭐 귀여워 보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70조. 뭐 큐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라면 미래 30년, 40년은 아마 제약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과거에 사로잡혀 계시면 반도체 물론 좋지만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내다본다면 제약바이오를 봐야 한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그 유명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다음 먹거리로 제약바이오를 꼽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AI로 돌려가지고 R&D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제약바이오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엄청난 마진율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 IT 게임도 그렇게 많이 봤던 거거든요.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의 사업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중후장대 산업들은 마진율 자체가 뭐 적어요. 막 10% 될까 말까요.
제약바이오 마진율 잠깐 볼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알테오젠 보시면 지금 마진율이 어때요? 이게 연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진율이 40%대, 내후년 이제 70%대 내다보네요. 반도체들 많이 나와야 20, 30%입니다. 많이 나와야. 제약바이오는 마일스톤이 기술 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70%대, 6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 버려요. 그냥 아예 자체적으로. 돈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구조로 간다. 이런 게 IT 쪽. 그러니까 이제 광교 이런 쪽 난리 났던 거잖아요. 뭐 갑자기 부동산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송도도 저는 좋게 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제 좀 예능적 요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바이오 종목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약간 나왔지만 이제 신사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이오 종목들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된다라는 점,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과 HD 현대마린솔루션 들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지. 그런데 대표님께서 늘 들고 오시는 게 둘 다 좋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좋은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한번 맞춰주시죠. 오늘 좀 눌림이 나왔던 조선주로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정답입니다. 오. 이제 저를 이제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비초이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화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비초이스 이유는 어떤 걸까요? 한화시스템은 뭐 좋습니다. 저는 일단 들고 나오는 것 자체도 안 좋은 건 애초에 그냥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더 좋다지 한화시스템도 좋습니다. 이제 한화시스템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그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계속 강조드렸고 대장은 이제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너무 높으니까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저 같아도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그러니까 대장은 뭐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너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살 수 있어? 그러면 저도 좀 그런 거예요 좀. 어차피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긴 할 것 같은데 부담된단 말이죠.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한번 이제 그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기업 분할해서 정지됐다가 다시 이제 재개되면서 거래 재개되면서 올라가는데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게 저는 역시도 한국항공우주를 더 좋게 봅니다. 왜 이거 안 가져왔냐?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져온 거고 지난번에 드리고 주가가 잘 가네요. 수익 잘 나고 계시겠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하나시스템이에요. 최근에 이제 외인 수급도 너무 괜찮고요. 결국 이제 방산에 있어서 하나그룹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이제 알아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격가지로 같이 동반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나쁘진 않았는데 기대치 부합 못했다고 하면서 과거에 이제 신고가 뚫고 나서 다시 무너졌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과거 신고가가 이제 21년도인데 지금 방산 모멘텀이나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은 당연히 뚫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계속 두드리다가 겨우 뚫어서 이제 가나 싶었는데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뭐 기대치 못 미쳤다고 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다시 간다. 그래서 다시 기회에 왔고 하나시스템 역시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이제 방산 수혜를 본다라는 거. 물론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격가지로 수혜를 본다라는 거 정도고 트럼프가 한국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방위비를 모두 올리겠다.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그 군함 얘기하면서 한국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통화하겠다. 한국의 기술력 좋다 하면서 빨리 이제 한국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윤 대통령 빨리 만나자.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방산에서의 한국과의 시너지를 같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땡큐죠. 뭐 미국부터 먹어서 뭐 실패한 나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조선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으로 고른 거지 하나시스템 역시도 하나오션이랑 같이 좀 시원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기업을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마진율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추세를 해도 어때요? 한 자릿수예요. 아까 알테오젠 보셨죠? 70%대 나오는 거 마진율.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런 게 이제 국부를 끌어올려주는 것들이죠. 물론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중후장대 산업도 그렇다고 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사이클 타면 뭐 십수년 사이클 타는 게 이런 중후장대 산업이에요. 방산, 조선 이런 거. 그래서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한 번 물리면 십수년 동안 물립니다. 조선이 그런 섹터였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아우 저 조선은 싫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2019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조선 슈퍼사이클 왔다. 10년은 갈 거다. 지금 한 6년, 5, 6년 올랐죠? 이제 한 5년 남았습니다. 한 5년은 더 갈 거니까 지금 뭐 트럼프도 한국 찾으면서 지금 군함 저거 얘기는 하는데 5년 못 가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시스템도 이제 그런 방산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조금 더 좋게 보고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방산 섹터부터 짚어주셨습니다. 방산 섹터 긍정적인 모멘텀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국항공우주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좋은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섹터는 조선주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오늘 초이스 종목인데요. 조선 종목들 오늘 좀 밀렸습니다. 이 종목도 0.13% 좀 내렸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사라고 이 기회도 주고. 예, 오늘 밀렸나요? 마린솔루션? 별로 안 밀렸. 0.13%요. 예, 아유 이건 뭐 더 밀렸으면 좋았을 걸. 죄송합니다. 또 주주분들은 화내실 네. 수도 있겠네. 새로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밀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종목은 너무 좋아가지고. 자, 아까 전에 중후장대 산업은 절대적인 마진율이 높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마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을 직접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애프터마켓 서비스하는 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솔루션 이제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애프터마켓 고장나면 수리해주고 부품 교체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아요, 또 이 기업은. 그리고 지금 중국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조선 또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일단 고부가 가치 조선들은 이미 한국이 싹쓸이 했고 저부가 가치 그냥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남은 거에서 그냥 주워 갔다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위협받는다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캐파를 이런 중후장대 산업도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요. 캐파를 한 방에 이제 갑자기 늘리는 게 말이 안 돼.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캐파를 늘리는 게 공장 만들고 이런 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캐파 늘리는 게 한 번 늘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한국은 일감 이미 꽉 차가지고 니네 거 못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야, 한국은 다 찼대 이제. 지금부터 캐파 늘려도 몇 년 후에나 저거 시작 조선 배 만드는 거 들어간댄다. 못 한댄다. 그러니까 중국 가는 거죠. 한국은 이미 고부가치 산업 다 쓸어갔어요. LNG, LPG 추진선. 지금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이제 탄소 배출량 계속해서 규제를 넣을 텐데 이 엔진도 힘센 엔진이 국제적으로 계속 알아주는데 HD 현대그룹 겁니다. 이 투스트로크, 포스트로크 전부 다 지금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현대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힘센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 마린솔루션이 단독으로 유일무이 이 기업만 애프터마켓 서비스 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그 블랙마켓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싸제 시장에서 그냥 수리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블랙마켓에서 있긴 있거든요. 거기 있던 수요도 지금 정품 시장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왜 넘어올까요? 조선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쓰던 조선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선박이에요. 전에 없던 거. 그러면 이게 어때요? 기술 성숙도가 아직은 낮아요. 그러면은 이걸 만든 사람들이 고쳐야지. 정품 시장에서 고쳐야지. 이거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처음 보는 이 물건을 다른 데서 고칠 수 있나요? 애프터마켓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 정품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이 진출해도 여긴 수혜받습니다. 어찌됐건 이건 애프터마켓 시장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별로 크지 않은 게 아니라 몇 없어요, 기업이. 그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현대마린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마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조 4천억에서 이제 2조 4천억대로 26년도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2천억대에서 4,600억 2배를 넘어가죠. 2배 넘는 영업이익, 1,500억에서 3,500억 2배 넘는 순이익.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이제 50%대로 안정될 걸로 기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후장대 산업은 두 자릿수 나오기가 쉽지 않고 두 자릿수 초반 나오는 게 겨우 나오는 건데 10%, 14%, 16%, 18%, 18.5%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순이익률은 14%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뷰티풀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라인 갖추고 여기 매물대 딱 돌파 나오면서 지지 갖춘. 그러니까 한 차례 이제 저항을 맞고 과거에 이제 저항 맞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저항 맞고 눌림 주면서 지지 받치고 다시 돌파한 자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마린솔루션은 일단 글로벌 조선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뭐라 했냐. 제가 딱 보자면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두루 잘 듣고 있다.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조선 1등 HD 현대. 거기 애프터마켓 HD 현대마린솔루션. 네. 마진율 높고. 시간 더 뺏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군함 건조 능력 뭐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슈퍼사이클 플러스 방산까지 묶여 있는 조선. 거기에 마린솔루션.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오늘 초이스 이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HD 현대 마린솔루션 살펴봤는데 저희 채팅창에 환호를 하고 계십니다. 확고히 말씀하시는데 지식과 발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문가님 시간까지 챙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초이스 종목 그러니까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내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도 봐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 종목 가보겠습니다. 홍덕화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리비안 계약 소식 들고 온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만 1,0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 진짜 오래오래 들고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추가 매수 관점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오프닝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추가 매수 이거 지금 말고도 갈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알테오젠이 2배, 3배 간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오래 가져가는 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의 섹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쪽이 있고 괜찮은 게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딜 갈 것인가. 건설기계나 건설, 자동차도 앞으로 이제 많이 오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저는 뒷파동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서 초보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건 LG 엔솔이라는 거.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가져가시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인데 네. 추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까지 대략 이제 57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제약바이오, 조선, 뭐 방산도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겠죠? 제가 좀 괜찮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제 괜찮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아직 올라갈 만한 종목이 너무 괜찮은 게 많아요. 솔직히 이제 시총이 좀 많이 높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 소개시켜드리기도 좀 그래요. 네. 갑자기 소개시켜드리면 확 튈까봐. 이거 제가 봤을 때 갈 만한 종목이거든요. 방송에서 얘기 못해서 답답한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 게 너무 많고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나 이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건설하고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면 굳이 안 찍어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고 우량주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공부하셨을 때 공부 성과가 나기 좋은 종목들이에요. 너무 소형주나 테마는 공부해도 이 확률 분포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공부 효과를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 효과가 나오는 게 우량주들, 대장주들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랑 조선을 지금 이제 트렌드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를 걸로 자동차, 건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제가 어떤 거 공부하셔야 되는지 LG엔솔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뭐 공부하셔야 될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공부하실 종목을 딱 찍어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일단 건설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소형주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언급만 해드릴게요. 리파인이라는 기업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세사 기수혜로 많이 대두됐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전세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지금 금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환 대출이 많아질 건데 거기서도 수혜를 받거든요. 공부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현대그룹주. 현대차 최근에 정말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죠?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는 오를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은 근데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제가 타이밍 오면 나중에 매수할 타이밍 왔다면 여기 그냥 들고 나올게요. 지금은 아닌데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세요. 지금부터 매수할 건 아닌데 미리 공부하기 좋은 게 자동차 건설기계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런 걸 공부해보세요. 나중에 대장이 되면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자동차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 제가 기억나면 나중에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건설,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공부하세요. 지금 뭐 다른 종목들 G2파워도 그렇고 테마로 올라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공부 효과가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산바켓.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바켓, 두산로보틱스 지금 말 많죠? 네, 근데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건설기계는 두산바켓이 거의 뭐 패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그룹주, HD,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걸 공부하셔야 공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테마도 물론 좋지만. 그건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쌓였을 때 도전하는 게 테마, 급등락하는 거, 변동성 큰 거 도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투자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건설기계 쪽은. 나중에 오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도.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지금부터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여기 들고 나왔는데. 현대산업개발. 예, 이거 눈여겨보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해 보시고 방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고소공포증 걸릴 것 같으니까 한국항공우주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시스템 이런 쪽을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조선주 공부할 거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HD 현대그룹주 안에서 공부하세요. 지주사인 HD 현대랑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찍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죄송합니다. 하나엔진, 하나오션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쫙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네. 길게 보시고 사이클상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지금과 다음 사이클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 또 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보다는 공부할 만한 종목 전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으니까요. 내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HDC 현대산업개발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 종목 질문이 올라와서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귀숙님의 종목이고요. 23,80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평단가가 오늘 현재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이 종목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23,800원입니다. 23,800원. 아유 뭐 추가 매수할까요? 23,800원. 네. 23,800원.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주류로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비중이 내가 너무 적다 하시면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건설 쪽에서 제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네임밸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주택건설 사업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지금 불경기를 타파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건설 비중이 높아요. 수도권은 잘못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하면서 부동산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도쿄는 아니죠. 도쿄는 아닙니다. 네, 한국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서울 수도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비중이 높은, 사업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개발이 저는 좀 안정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그 한 나라의 수도의 집값이 무너진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회복도 못한다? 그거는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국이 문제가 생길 정도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쭉 보시면서 곁가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성향이다. 네. 난 좀 더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지금 이익 캐파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올라가다가 조정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한번 어디서 언급했다가 빠져가지고 좀 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작년 순이익이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지금 3,000억밖에 안 돼요. 2년 일하면은 시총 뽑습니다. 올해도 지금 뭐 2분기 살짝 좀 주춤하긴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나중에 건설업황 회복되면 상당히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영업이익률도 15%대 그리고 순이익률도 10%대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좀 과감하게 하는 성향이다 하면 서희건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희건설까지 챙겨가시기를 과감하게 베팅을 하신다면 이 종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피 3000고님의 종목입니다. 제이스텍 살펴볼게요. 1,330원에 비중은 13%입니다. 며칠 전에 물류로봇 쪽에서 71억 수주 소식도 있었고 내년부터 2차 전지 쪽 매출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손실 없이 나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0,000원대 좀 갈 길이 멉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제가 뭐 제이스텍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거 지금 한번 볼게요. 이게 로봇이죠? 네. 이게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이게 모든 기업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이오 진단 키트 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는 로봇 한다고요?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그리고 로봇까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력 사업이 아닌데 로봇이. 네, 그게 로봇을 보고 들어가셨나 본데요, 근데? 로봇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죠? 이게 뭐 일단 바이오 진단 키트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OLED 쪽이랑. 그래서 실적 보면 이거 뭐 작년까지 적자 났네. 이거는 저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올해 2분기도 적자 났네. 이거는 흑자로 돌아서면 그때 대화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적자 나는 기업들하고는 저는 대화 안 하거든요. 제이스텍은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환상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 나오는데 투자하는 거는. 시총이 지금 1,000억 정도 되는데 아이고 시총도 1,000억밖에 안 돼. 이 초보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님이 초보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은 시총 이렇게 낮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적자 나는 기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추세는 돌리고 있어요. 최근에 거래량 터져서. 근데 차트 봐서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실컷 욕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차트 보니까 갈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5,700원 라인. 5,700원 라인인데 여기가 이제 과거 지지받았던 구간 그리고 이제 저항받는 구간이라 여기 이탈 안 하면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5,700원 이탈 안 하면은 가져가시고 이탈하면은 정리하세요. 최근에 거래량 터져서 근데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지지받고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7,000원 라인대 위로까지 한번 보시고 7,000원 라인대 위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상황 보면서 매도해야 되는 거라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주시든지 7,000원 가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자 나는 기업과 대화를 안 하시는 대표님이시지만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잘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현화님의 종목이고요. 한결과 컴퓨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50원에 15% 오르긴 했는데 매수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AI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거기에다가 우주항공 쪽이랑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다 엮여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과 컴퓨터 기업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무시하는 그런 웃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웃음이셨나요? 그럼? 네? 어떤 웃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도 순간 이제 한글과 컴퓨터 듣는데 우주항공까지 가니까 이게 무슨 상상의 나래를 네. 펼치면서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라. 왜냐면 오리온도 여러분들 리가캠바이오 인수해서 제약바이오 산업 진출했는데 맞아요. 한글과 컴퓨터가 우주항공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오리온도 지금 리가캠으로 지금 플랫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가 과자 팔던 오리온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웃긴 게 오리온 덕분에 리가캠이 이렇게 포텐셜 터진 거예요. 그 자금력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지금 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준수합니다. 아유, 뽀뽀해주고 싶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700억에서 3,000억대, 3,900억대까지 성장 전망. 그렇지. 볼 거면 이런 거에서 보셔야지. 투자를 하실 거면. 실패해도 네. 이런 거에서 실패를 해야죠. 적자 나고 있고 컨센도 없는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속상해. 그 340억에서 500억, 600억, 700억대. 이 순이익도 적자내다가 400억대, 500억대, 600억대. 자, 이제 한번 보면 부채 비율 37%. 준수합니다. 영업이익률. 이게 매출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 보세요. 외형 확장만 하다가 금방 고꾸라져 버려요. 한번 위기 오면은.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네. 12%대에서 16%대, 17%, 18%대, 5%대에서 15%. 잠깐 주춤했다 15%.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준수하게 유지해주는 국면.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지네. 7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PBR도 1배수 이하. 이렇게만 되면은 뭐 이거 주가 올라가겠는데요? 뭐 AI 모멘텀으로 좀 과하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일단 실적 컨센은 양호합니다. 뭐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타 조정 좋고 바닥 디디고 있고 주봉상 120선 지지받치고 있네. 사라고 하면 뭐 지금 자리에서 샀다고 하면은 이거 가격 얼마라 그랬죠? 평단가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7,550원입니다. 아이고 평단가는 이쁘지가 높죠. 않네. 아유 지금 자리에서 샀으면 아주 너무 괜찮으신데.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매수가가.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기업을 디테일하게 막 리포트 다 읽어가면서 분석을 아직 해보진 게 아니어서 춤의 사인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제가 이거 제약바이오랑 뭐 자동차 이런 거 많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워낙에 리포트도 많이 읽고 그래서 괜찮은 거는 춤의 사인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제가 그 정도로 관심 있게 본 건 아니라서 함부로 춤에
하는 거는 아무리 전문가여도 저는 그거는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채팅창에 네. 현대 대표님의 확신에 좀 많은 분들이 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미카엘님께서 지금 사야겠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한글과 컴퓨터요? 네, 신규 매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쁘진 않은데 네. 주도 섹터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하는 거는 주도 업종인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기관 수급을 많이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외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도 그 큰 손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매출과 이 마진율이 성장하느냐. 마진율은 성장은 못해도 최소한 유지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인지 차트가 우상향하는지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 부합을 하는데 그 주도 업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네. 물론 이제 AI로 묶으면은 될 수 있는데 AI도 사실상 올해 상반기 주도 업종이지 지금 그렇죠. 주도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다시 또 파동이 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르긴 할 것 같은데 27,550원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지금 추매 사인을 드리기에도 애매하고요. 또 애매하고. 네. 그래서 매도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가져가 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매수가 같다고 그냥 불이 나게 다 팔지는 말고 반매도만 하고 조금 더 욕심내보는 게 어떨까. 컨센이 괜찮아서. 그렇게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뽀뽀해주고 싶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까지 왔을 때는 반 정도만 매도를 해보시고 기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 정도는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면서 다음 목표가를 기다려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켠 거 마냥 시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벌써 또 헤어질 시간이 왔네요. 네. 일단 뭐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죠. 환율발 증시 쇼크를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또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에 한국 기준금리를 또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인하를 할지 동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외인들이 떠나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금투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제도 개편도 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 금융, 증권 선진화에 첫걸음을 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박 터지게 더 싸워가지고 좀 더 성숙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 안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율발 쇼크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식 전망은 장밋빛이지만 한치 앞에가 좀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급락 떨어졌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승자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수혜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역시 뭐 조선방산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같은 조정장 때 무엇에 담고 있는가 여기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속 시원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에는 꼭 보러 와야지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환호성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미대선 지켜보면서 참 피로감 크셨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푹 쉬시고 월요일장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